평범한 수요일 저녁 퇴근길에 시어머니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뚱땡이가 뭘 또 보냈네, 크크. 뚱땡이라고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설마 우리 엄마를? 1분도 안 돼서 메시지가 삭제됐지만 이미 늦었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대체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어떻게 저장해 놨던 걸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는 늘 저보다 시어머니 걱정을 먼저 하셨습니다. 매년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은근히 챙기시죠. 우리 딸, 너희 시어머님 선물은 챙겼니?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엄마 거 좀 먼저 챙겨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알아서 잘 챙겨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엄마는 손사래를 치시며 말씀하셨죠. 에이, 엄마는 괜찮아. 시어머니 먼저 챙겨야지. 며느리 도리가 있잖니. 결혼한 지 7년째입니다. 그동안 엄마는 늘 한 걸음 뒤에 서 계셨습니다. 명절 때도 그랬죠. 시댁에서 며칠 묵고 와야 하니 친정은 잠깐 들르는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괜찮아, 시댁이 먼저야라고 하셨지만 그때마다 엄마의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살집이 좀 있으신 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다고 하시죠.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복스럽게 생겼다며 좋아하셨는데 세상 떠나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혼자 김치 장사를 하시며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치를 담그고 포장하느라 허리도 많이 굽으셨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마른 체형이십니다. 평생 날씬함을 유지하는 게 자랑이신 분이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케이크를 보시더니 아이고, 이런 건 살찌는데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죠. 그때는 그저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습니다. 항상 단정한 차림에 말씨도 조곤조곤하시죠. 겉으로 보기엔 참 품이 있으신 분입니다. 처음엔 저도 그런 시어머니가 존경스러웠습니다. 우리 엄마와는 다른 스타일이지만 각자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보내주신 김치를 받으실 때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많이 보내셨네. 냉장고가 터지겠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김치는 다 드시더군요. 명절 때 엄마가 정성껏 준비해서 시댁에 보낸 음식을 보면서도 늘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기름진 걸 많이 보내셨네. 요즘은 건강식이 대세인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미안하다는 듯 웃으시며 다음엔 담백한 음식으로 보내드릴게요라고 하셨죠. 저는 그런 엄마가 안쓰러웠습니다. 엄마의 음식은 정성이 가득한데 왜 그걸 몰라주실까 싶었죠. 하지만 엄마는 늘 괜찮아. 사람마다 입맛이 다른 거야라며 저를 달래셨습니다.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엄마가 직접 빚은 송편을 들고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송편이 좀 크네요. 요즘은 한 입 크기로 만드는 게 트렌드던데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제 손이 좀 커서 그런가 봐요라고 하셨지만 저는 엄마의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정성껏 송편을 빚으셨는지 아는데 그걸 트렌드 운운하며 평가하는 게 너무 속상했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원래 좀 까다로우신 편이야.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하더군요. 사실 시어머니는 저한테도 은근히 잔소리가 많으셨습니다.
살이 좀 쪘네. 요즘 운동은 하니? 애 낳으면 살 빼기 힘든데 미리미리 관리해야지. 이런 말들을 수시로 하셨죠. 처음엔 걱정해 주시는 거구나 싶었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어른이시니까, 시어머니시니까, 엄마도 늘 시집살이는 다 그런 거야. 내가 잘 참고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거야 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참는 게 답일까요? 엄마처럼 늘 한 걸음 물러서는 게 맞는 걸까요? 올해 들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들이 점점 도를 넘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우리 엄마에 대한 언급이 많아졌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건강 관리는 하시니? 요즘도 김치 장사하시니? 힘드실 텐데.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투지만 왠지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수요일 저녁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시어머니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열어봤는데 거기엔 제가 상상도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 쌓여왔던 게 폭발하기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뚱땡이가 뭘 또 보냈네. 키읔키읔. 김치가 왔는데 이번엔 좀 덜 짜네. 그나마 다행이야. 키읔키읔키읔. 뚱땡이라고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설마 우리 엄마를?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김치를 보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엄마가 김치를 보내셨거든요. 1분도 안 돼서 메시지가 삭제됐습니다. 빨간 느낌표와 함께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문구만 남았죠. 시어머니가 잘못 보낸 걸 깨달으신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이미 봤으니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를 뚱땡이라고 부르신 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런데 김치를 보낸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최근에 시어머니께 김치를 보낸 건 우리 엄마뿐인데 집에 도착해서도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죠. 혼자 소파에 앉아 있는데 자꾸 그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뚱땡이. 우리 엄마를 그렇게 부르다니.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시어머니 핸드폰에 정말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평소에도 우리 엄마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확인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에 놓인 남편 핸드폰을 봤습니다. 평소엔 절대 안 하는 일인데 이날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 카톡에서 시어머니와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위로 스크롤을 올렸죠. 며칠 전 대화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기에 우리 엄마 얘기가 나왔습니다. 뚱땡이가 또 전 붙여서 보냈더라. 매번 기름진 걸 보내니 속이 안 좋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짜였구나. 정말로 우리 엄마를 뚱땡이라고 부르고 있었구나. 그것도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답장이었습니다. 키읔키읔키읔 그래도 맛은 있잖아요. 웃음 이모티콘이라니. 우리 엄마를 그렇게 부르는데 웃고 있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최소한 엄마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라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스크롤을 올려봤습니다. 뚱땡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나왔습니다. 뚱땡이가 또 왔다 갔네. 뚱땡이는 요즘도 장사 잘 되나? 뚱땡이가 주는 건 다 기름져서 탈이야.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화 내용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지칭할 때마다
뚱땡이라는 표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계셨다는 거죠. 마치 그게 원래 이름인 것처럼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침착하게 캡처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따져야 할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항상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조심스러워 하던 모습.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고개 숙이던 모습. 그런 엄마를 뒤에서 뚱땡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니.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기로. 그동안 우리 엄마가 받은 무시와 모욕, 이제는 갚아드려야겠다고. 어떻게 갚아드릴지는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증거부터 더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카톡 대화를 틈틈이 캡처했고, 시어머니가 가족 단톡방에서 다른 가족들과 나눈 대화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 단톡방에서 시동생과 대화할 때도 우리 엄마를 뚱땡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뚱땡이가 김치 보냈는데 너도 가져갈래? 아니에요, 엄마. 전 괜찮아요. 너무 짜요. 시동생도 알고 있었구나. 온 가족이 우리 엄마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구나.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캡처 파일만 30개가 넘었죠. 그리고 드디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똑같이 당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핸드폰에서 시어머니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머님에서 마른 속조비로. 그리고 며칠 뒤 가족 단톡방에 실수인 척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보낸 메시지 알림이 뜬 화면이었는데 거기엔 선명하게 마른 속조비라고 적혀 있었죠. 단톡방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삭제해. 아, 실수했네. 미안해요. 저는 천천히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들 봤겠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시동생도. 제가 시어머니를 뭐라고 저장했는지 다 봤을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와서 따졌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거야? 우리 엄마를 왜 그렇게 저장한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쪽이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우리 엄마를 뚱땡이라고 저장하신 분이 누구신데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잖아.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우리 엄마를 뚱땡이라고 부르는 건 괜찮고 시어머니를 마른 속좁이라고 부르는 건 안 되나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겠죠. 저는 그동안 모아둔 캡처 파일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증거예요.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부르고 다녔는지, 그리고 당신도 거기에 동조했다는 증거. 그날 밤은 서로 말없이 보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잤고 저는 안방에서 혼자 잤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우리 엄마가 받은 상처, 이제부터 하나씩 갚아드릴 거니까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죠. 평소보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 우리 얘기 좀 해야겠구나.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실망이구나. 마른 속좁이라니.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엄마를 뭐라고 생각하고 계셨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니? 뚱땡이요. 어머님 핸드폰에 우리 엄마가 뚱땡이로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을 거라고는. 그건 그냥 애칭 같은 거야.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애칭이요? 뚱땡이가 애칭이라고요? 그럼 마른 속조비도 애칭이네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하신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엄마를 그렇게 부르면서 그게 뭐가 잘못이야? 사실이잖아. 너희 엄마는 뚱뚱하잖아.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죠.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이면 안 되니까요. 그럼 어머님도 마르고 속 좁으신 게 사실이잖아요. 저도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뭐라고? 너 정말.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이름 제대로 저장해 주세요. 그럼 저도 어머님 이름 제대로 저장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든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서 좋았으니까요. 주말에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김치를 담그고 계셨죠. 제가 들어가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왔네. 밥은 먹었니? 아직이요. 엄마 김치 담그는 거 도와드리려고 일찍 왔어요. 엄마와 나란히 앉아 김치를 담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를 뚱땡이라고 불렀다는 것, 제가 맞대응했다는 것까지 다 들으신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딸이 엄마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고생은 무슨요? 엄마가 더 고생하셨죠.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사실 좀 서운하긴 했어. 내가 정성껏 음식 보낼 때마다 잔소리만 들으니까. 하지만 그렇게까지 날 부르고 있었을 줄은 몰랐네. 엄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저 딸 시댁에 음식 보내주는 게 죄인가요? 엄마,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아니야, 너까지 나서면 더 꼬일 수 있어. 그냥 참고 살자. 참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상대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왜 우리만 참아야 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도 너무 독하게 굴지는 마.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후회 안 해요. 엄마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예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어. 사과 좀 해줘. 사과요? 제가 왜 사과해요?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은 시어머니 아닌가요? 엄마가 먼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너도 너무 심했잖아. 말은 속좁이라니. 그럼 뚱땡이는 안 심한가요? 우리 엄마한테는 상처가 안 되는 말인가요?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우리 엄마도 잘못했어. 하지만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아니잖아. 어른이면 다예요? 어른이라고 남한테 상처 주는 게 정당화되나요? 우리는 또 말다툼을 했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죠.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 편이었고 저는 우리 엄마 편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집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인터폰이 울렸을 때 깜짝 놀랐죠. 평소엔 미리 연락하고 오시는 분인데,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서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구나. 오해요? 그래. 내가 너희 어머니를 그렇게 부른 건 잘못했어. 인정한다. 하지만 너도 나한테 너무했잖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어머님한테 심하게 했죠. 하지만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먼저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서로 힘들잖니. 시어머니의 말투는 여전히 고압적이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잘못을 인정하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한테 직접 사과하실 건가요? 뭐, 내가 왜 사과를? 뚱땡이라고 부르신 거요. 우리 엄마가 그걸 아시면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너희 엄마는 모르잖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엄마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다 말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신 모양이었죠. 너가 왜 그런 걸 말해서 상처를 주니? 상처를 준 건 저가 아니라 어머님이에요. 저는 그저 사실을 전한 것 뿐이고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셨죠. 됐다. 더 할 말 없구나. 내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어. 그렇게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면서 생각했죠.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화나서 나가신 다음 날 가족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동생이 먼저 포문을 열었죠. 형수님, 어제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시던데.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얘기를 좀 나눴을 뿐이에요. 그러자 시아버지까지 나서셨습니다. 며느리, 우리 집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대신 사과하마. 근데 너도 어른한테 그럼 못 쓴다. 집사람한테 죄송하다고 하거라. 시아버지는 그나마 중립적이신 분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나서자 온 가족이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한 거죠. 아버님, 사과는 직접 하셔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전 마음 상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는 거예요. 단톡방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개인톡을 보내왔죠. 제발 그만해. 가족 단톡방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보기 안 좋아. 그럼 어디서 해요?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면 또 피하실 텐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단톡방에 긴 메시지를 올리셨습니다. 내가 며느리 어머니를 부적절하게 부른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건 가족끼리 장난스럽게 한 말이었고 악의는 없었다. 며느리도 나를 마른 속좁이라고 부른 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한다. 서로 사과하고 잊자.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 너무 자주 쓰신 표현 아닌가요? 제가 본 대화만 해도 수십 번은 넘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가족이 아니신가요? 가족끼리 그런 별명을 쓰는 게 맞나요? 시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그만 좀 해요. 우리 엄마도 잘못 인정하셨잖아요. 인정만 하면 끝인가요? 진심 어린 사과는 없고요. 그럼 형수님도 사과하실 거예요? 네, 할게요.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직접 사과하시면 저도 어머님께 사과드릴게요.
결국 그날은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한숨만 쉬었고 저는 방에 들어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죠. 엄마, 괜찮아요? 응, 엄마는 괜찮아. 너는 어떠니? 시댁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며? 저도 괜찮아요. 엄마, 혹시 시어머니한테 연락 오지 않았어요? 아니, 안 왔어. 올 것 같지도 않고 역시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정작 우리 엄마한테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으셨죠. 그저 가족 단톡방에서만 쇼를 하신 겁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시댁에 들러 식사라도 했을 텐데 이번엔 가지 않았죠. 대신 친정에 가서 엄마를 도와드렸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김치 주문을 받아 일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제 시댁엔 김치 안 보내셔도 돼요. 왜? 그래도 명절이나 김장철엔 보내야지. 필요 없어요. 정성도 몰라주는데 뭐하러 힘들게 보내요. 엄마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른이잖아. 서운한 건 서운한 거고 할 도리는 해야지. 그런 엄마가 답답하면서도 존경스러웠습니다. 나라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텐데. 그때 엄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엄마가 받으시더니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네, 사돈이세요. 아, 네. 그러세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드디어 연락을 하신 거죠. 엄마는 조용히 통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네.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줬다고. 그게 다예요? 본의 아니게요? 그래,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하셨어.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진정성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죠. 하지만 엄마는 그걸로 만족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됐어. 사과받았으니 이제 내가 풀어야지. 시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드려. 싫어요. 저렇게 형식적인 사과를 하시는데 제가 왜 먼저 풀어요? 그래도 어른이시잖아. 어른이라고 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엄마는 한숨을 쉬셨지만 더는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아셨겠죠.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나도 책임이 있어. 처음 들었을 때 바로 말렸어야 했는데. 그땐 그저 농담인 줄만 알았거든. 당신은 문제 안 됐겠죠. 당신 엄마가 아니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중간에서 잘 조율할게. 조율이 아니라 편들어야 할 때는 편들어줘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도 사실은 불편했다고 하지만 엄마니까 그냥 넘어갔다고 고백했죠.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보낸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다이어트 식품 세트였습니다. 저칼로리 곤약 젤리, 닭가슴살 칩, 그리고 비우는 습관이라는 제목의 책까지. 메모도 함께 들어 있었죠. 며느리 건강 챙기면서 살라고 보낸다. 너희 어머니 것도 함께 보내니 전해드려라. 우리 엄마 것도 똑같은 다이어트 세트였습니다. 끝까지 돌려 까시는 건가 싶어서 어이가 없었죠. 사과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엄마를 뚱뚱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택배를 그대로 다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다른 선물을 준비했죠. 온라인으로 주문한 책들이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법, 편견 없이 사는 법, 진정한 어른이 되는 법, 그리고 메모를 써서 넣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의 양식도 챙기시면서 사세요.
몸무게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무게니까요. 택배를 보낸 다음 날 예상대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차가웠죠. 며느리, 내가 보낸 책 잘 받았다. 마음에 드셨어요? 이게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니?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실까 해서요. 어머님도 저희한테 도움되라고 다이어트 식품 보내셨잖아요.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지. 뭐가 다른가요? 어머님은 저희 몸을 걱정하셨고 저는 어머님 마음을 걱정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며 주먹을 떨고 계셨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는 차갑게 말씀하셨죠. 좋아. 내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방법이 있어. 전화를 끊으신 후 가족 단톡방에 시어머니가 글을 올리셨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올해는 각자 집에서 쇠는 게 어떻겠니? 요즘 분위기도 안 좋고 해서 시동생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명절은 다 같이 모여야죠.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억지로 모일 필요 있겠니? 교묘한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명절 모임을 거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거죠. 저는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불편하다고 했나요? 전 가족 모임 좋아해요. 다만 서로 존중하면서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뿐이에요. 존중? 내가 너희를 존중 안 했다는 거니? 그동안 우리 엄마를 무시하고 험담하신 게 존중인가요? 단톡방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중재에 나서셨죠. 자, 다들 진정하자. 명절은 원래대로 모이는 걸로 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지내자.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걸. 명절 준비를 하면서 우리 엄마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말렸는데도 그래도 명절인데 빈손으로 갈 순 없지라고 하시면서요. 엄마, 이번엔 제가 주도권을 잡을 거예요. 무슨 주도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할 거예요. 엄마도 그러셔야 해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지만 더는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명절 당일이 되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시동생 가족이 와 있었죠. 인사를 나누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가져온 음식을 받으시면서도 시큰둥한 표정이었죠. 아이고,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작은 정성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 엄마는 여전히 친절하셨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크게 말했죠. 우리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신 거예요.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여자들은 부엌에 모였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가져온 갈비찜을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갈비찜이 좀 기름지네요. 요즘은 기름기 빼고 하는 게 유행인데. 순간 참았던 게 폭발할 뻔했지만 우리 엄마가 먼저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게 더 맛있던데. 입맛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네요.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예전처럼 죄송하다고 하지 않으셨죠. 시어머니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만두셨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옆으로 불러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 봐봐.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게 버릇이 됐어. 저러니까 내 형이 애를 안 낳지. 엄마, 그런 말씀은. 아니야. 내 형수 엄마도 그렇고. 뚱뚱한 사람들이 다 성격이 그래. 게으르고 자기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며느리도 점점 닮아가는 거야. 시동생은 불편한 듯 자리를 피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다른 가족들에게도 비슷한 말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문제인 것처럼 이간질을 하시는 거였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거의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우리 엄마가 준비한 음식은 일부러 피하시는 것 같았죠. 그때 제가 육전 한 점을 집어서 시어머니 앞접시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우리 엄마가 정성껏 부친 거예요. 아, 나는 기름진 거 좀. 한 점쯤은 괜찮지 않을까요? 명절인데요.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육전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덧붙인 말이 분위기를 확 바꿔놨죠. 맛있죠? 기름진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마른 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 말이 끝나자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죠. 육전을 씹다 말고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무슨 뜻이니 그 말이? 그냥 문득 든 생각이에요. 음식도 사람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동생을 향해 말씀하셨죠. 얘 좀 봐. 요즘 며느리가 이상해졌어. 친정엄마 닮아가는 것 같아. 어머님,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넌 예전엔 얌전했는데 요즘 왜 이래? 친정에서 뭐라고 부추기니? 우리 엄마가 숟가락을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딸한테 뭘 부추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며느리가 너무 예민해져서 예민한 게 아니라 그동안 참았던 걸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끼어들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들어도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난감한 표정으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자, 다들 진정하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시더니 큰 소리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죠. 상대는 친한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난리야. 그것도 사돈 앞에서.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다 들리는 곳에서 일부러 크게 떠드시는 게 뻔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표정이 굳어졌고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었죠. 아니 글쎄, 친정엄마가 뚱뚱한데 그걸 누가 뭐라고 했다고 나한테 성질을 내는 거 있지? 에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시어머니 앞에 섰죠.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친구랑 통화하는 것도 문제야? 우리 엄마가 다 듣고 계시는데 일부러 그러시는 거잖아요. 일부러? 내가 뭘 일부러 해? 사실을 말하는 것도 죄야? 그때 우리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말씀하셨죠. 사돈어른, 제가 뚱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떠들고 다닐 일인가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친구랑 통화하는 것도 죄예요? 남의 외모를 갖고 떠드는 게 잘못이죠. 그것도 사돈 관계인 사람을.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시아버지와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다들 진정하자. 명절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아버지가 말렸지만 이미 터져나온 감정의 홍수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목소리를 높였고 우리 엄마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사돈어른, 저는 그동안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 딸 앞에서 절 그렇게 모욕하시다니. 모욕?
내가 언제 모욕했어요? 방금 전화로 하신 말씀들이 다 모욕 아닌가요? 결국 우리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일이었나? 당신 엄마가 도를 넘었잖아요. 손님 앞에서 전화로 욕하는 게 정상이에요? 남편은 답답한 듯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엄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거실에 마주 앉았죠.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당신 엄마가 사과하지 않는 한 저도 용서할 생각 없어요.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엄마는요?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그날 밤 우리는 각방을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죠. 어제 일은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거니 잊자. 하지만 앞으로는 예의를 지켜라. 예의를 지키라니. 본인은 예의를 지키셨나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그럼 저도 사과드릴게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죠. 남편은 안방에 들어가서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나와서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서운하다고 하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군다고. 그래서요? 일단 시간을 좀 갖자. 서로 감정이 격한 상태니까. 명절 사건 이후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죠. 남편은 점심시간에 가끔 시어머니를 만나고 왔지만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어. 뭐요? 엄마 집에요? 응. 지금 거실에 계셔. 저는 당장 엄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정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죠. 의외로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무슨 일이세요? 사돈하고 얘기 좀 하려고 왔어. 너도 앉아.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죠. 내가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어. 우리가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오해가 아니라 어머님이 우리 엄마를.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사돈을 뚱. 그런 별명으로 부른 건 인정해. 하지만 그건 나름대로 친근감의 표현이었어. 우리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친근감이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절 그렇게 부르는 게요? 그게, 아니, 사실은.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돈이 학력도 별로고 김치 장사나 하시니까. 어머니, 제가 화를 내려 하자 우리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아. 계속 들어보자. 시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돈이 혼자서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정성껏 음식을 보내주시는지 알게 됐죠. 그런데도 제가 계속 그런 별명을 쓴 건 습관이 돼서 그랬어요. 습관이요? 남을 무시하는 게 습관이었다고요?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사돈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우리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거죠?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은 속좁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그런 상처를 받아보니 내가 사돈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제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그 얘기를 했더니 다들 절 나무라더라고요. 사돈을 그렇게 부르는 게 얼마나 못된 짓인지. 특히 한 친구가 그러더군요. 내가 마르고 예민한 걸 누가 마른 깍쟁이라고 부르면 기분 좋겠냐고. 그제야 깨달으신 모양이었습니다. 남이 지적해 주니까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며느리 말도 맞아요. 제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사돈이 통통하시니까 게으르고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니 사돈만큼 부지런하고 정 많은 분도 없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아니에요. 제가 너무 늦었죠. 그리고 며느리, 너한테도 미안해. 내가 엄마를 지키려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내가 너무 몰아붙였어. 저도 어느새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니 그동안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죠. 저도 죄송해요, 어머님. 너무 과격하게 대응했어요.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평생 깨닫지 못했을 거야.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사돈, 이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역시 기름기가 있어야 고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과분한 칭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동안 제가 너무 까다롭게 굴었죠? 분위기가 훈훈해지자 남편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용기 있게 나서줘서 우리 엄마도 바뀌신 것 같아. 이제 알아요? 응. 앞으로는 나도 더 신경 쓸게.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공정하게. 그게 아니라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해야죠. 가족이라고 무조건 감싸면 안 돼요. 알았어. 명심할게. 며칠 뒤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큰 화분을 들고 오셨습니다. 며느리, 이거 거실에 놔. 행운목이래.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자고.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이건 사돈 드리려고. 직접 전하고 싶어서. 고급함과 세트였습니다. 포장지에는 사랑하는 사돈께라고 적혀 있었죠. 우리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뚱땡이 말고 사랑하는 사돈으로 저장해 놨어. 며느리도 날 다시 어머님으로 저장해 줄래? 이미 바꿨어요, 어머님. 우리는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가족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우리 엄마의 관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큰일 났어. 내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네, 우리 엄마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에 도착하니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더군요. 어머님, 우리 엄마는요? 지금 검사 중이래. 김치 담그다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쓰러지셨다고. 내가 마침 놀러 갔다가 바로 119 불렀어. 어머님이 우리 엄마 집에 가셨어요? 응, 요즘 자주 가. 김치 담그는 것도 도와드리고 수다도 떨고.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두 분이 친구가 되셨다는 걸.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기증이라고 큰 이상은 없지만 며칠 입원해서 쉬어야 한다고 했죠. 병실로 옮긴 엄마는 멀쩡한 얼굴로 저희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에휴, 괜히 난리 피웠네.
괜찮아. 무슨 괜찮아요. 쓰러지셨는데. 시어머니가 엄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혼자 무리하지 말고 저한테도 좀 기대라고. 김치 사업도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고마워요, 사돈. 근데 정말 괜찮아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매일 와서 도와드릴 거예요. 아니, 차라리 같이 하면 어때요? 저도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한데. 엄마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사돈이 무슨 김치 장사를. 왜요? 저도 할 수 있죠. 담백한 김치, 덜 달고 덜 짠 김치라인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요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두 분이 이렇게 친해지셨다니. 저도 남편도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정말 매일 병원에 오셨습니다. 직접 끓인 죽도 가져오시고 엄마가 심심하지 않게 수다도 떨어주셨죠. 어느 날은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열심히 적고 계셨습니다. 뭐 하세요? 아, 우리 사업 계획 짜고 있어. 시어머니가 득에양양하게 노트를 보여주셨습니다. 건강한 김치, 행복한 김치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진짜로 같이 하실 거예요? 그럼, 사돈은 김치 만드는 기술이 있고 나는 마케팅이랑 홍보를 할 수 있잖아. 교장 출신이라 인맥도 많고 엄마도 신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맞아. 학교 급식 쪽으로도 납품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학교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찾잖아. 퇴원하신 후 두 분은 정말로 동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정아김치라는 이름으로요. 정은 우리 엄마 이름에서, 아는 시어머니 이름에서 따온 거였죠.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두 분이 과연 잘 맞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엄마의 손맛과 시어머니의 꼼꼼함이 만나니 시너지가 대단했죠. 어느 날 작업장에 갔더니 두 분이 또 티격태격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사돈, 김치에 설탕을 그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해요? 에이, 이 정도는 넣어야 맛이 나요. 너무 시큼하면 아무도 안 먹어요.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야죠. 맛없으면 건강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싸우세요? 그러자 두 분이 동시에 대답하셨습니다. 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투닥거리면서도 두 분은 점점 더 친해지셨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죠. 언니, 이번에 나온 신메뉴 포장 디자인 어때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언니 동생 하니까 더 친근하네요. 그러게요. 사돈보다 이게 더 정겹죠? 엄마도 시어머니를 동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은 이 상황이 어이없으면서도 좋다고 했죠. 우리 엄마가 완전 변했어. 예전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그러게요. 우리 엄마도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인맥으로 여러 학교 급식에 납품하게 됐고 입소문을 타고 온라인 주문도 늘어났죠. 특히 다이어트 김치 라인이 인기였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두 분이 저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번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해.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김치를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엄마가 덧붙이셨습니다. 맞아. 우리도 나이 들어가는데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살면 좋잖아. 남편과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돈보다 의미를 찾으시는 두 분이 정말 멋져 보였죠. 첫 김치 나눔 행사 날 온 가족이 모여 김치를 포장했습니다. 시동생 가족도 와서 도왔죠. 포장지에는 정아김치 사랑을 담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디자인한 거예요. 예쁘죠?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포장지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배운 디자인 실력을 발휘해 만든 거였죠. 언니, 우리 며느리 정말 능력 있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둬서 복 받았어. 우리 딸도 최고예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챙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두 분이 서로의 자식을 칭찬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느 날 김치를 받으신 할머니 한 분이 작업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김치 만드신 분들이세요? 정말 맛있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맛있게 드셨다니 저희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살면서 반찬 해 먹기가 영 귀찮았는데 이 김치 덕분에 밥맛이 돌아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엄마와 시어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두 분이 하시는 일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그때 내가 나한테 대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님, 니야, 진심이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난 평생 편견 속에 살았을 거야. 이렇게 좋은 사돈도 몰라봤겠지. 우리 엄마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용감했어. 엄마는 평생 참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참지 마세요. 두 분 다. 시아버지가 웃으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자, 우리 화목한 가족을 위해 건배.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진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시어머니가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돈, 이제 살 좀 빼실 생각 없으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머, 또 시작이네. 동생도 너무 말라서 좀 찌셔야 해요. 뭐라고요? 난 딱 적당한데? 적당하긴요.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데. 두 분이 또 티격태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죠. 저 투닥거림 속에 진한 애정이 담겨 있다는 걸.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될까? 글쎄요. 하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뚱땡이와 마른 속조비로 시작했던 악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으로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있잖아. 내가 나를 마른 속조비라고 했을 때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더라. 내가 사돈을 뚱땡이라고 부른 것도 사실은 부러워서 그랬을지도 몰라. 부러워서요? 응. 사돈은 늘 넉넉하고 따뜻해 보였거든. 나처럼 깐깐하고 예민한 사람과 달리. 그게 부러우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나 봐.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면서도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나 봅니다. 이제는 알아. 사람은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걸. 마르든 뚱뚱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 말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 같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것. 그게 진정한 가족이 되는 첫걸음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야 배운 거죠.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사이에서 고민하던 며느리가 용기 있게 맞서면서 서로의 편견을 깨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첫걸음이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